우리나라 수능시험과 비슷한 프랑스 고등학교 졸업자격시험인 바칼로레아에는 철학시험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험 당일 저녁 신문에 머릿기사로 등장하고 일반 시민들도 그 문제를 화제로 삼을 정도입니다. 바칼로레아 철학시험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학생들이 철학을 통해서 생각의 자유를 획득해야 온전한 인간이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고등학생 대상이지만 이 시험의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난해합니다. 역대 기출 문제들을 잠깐 살펴보죠. 법에 복종하지 않는 행동도 이성적 행동일 수 있는가? 국가는 개인의 적인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행복이 가능한가?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예술작품은 반드시 아름다운가? 국영수와 암기에만 집중하는 한국 고3들은 과연 이 문제들에 대해서 명쾌한 논리로 답을 써낼 수 있을까요? 대학생이나 직장인들은 과연 답을 쓸 수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대다수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정답을 찾는데 길들여지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검색으로 쉬운 답만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이 정답 없는 문제를 찾는 혁이상학적 사유를 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철학은 학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지 오래입니다. 돈을 벌고 성공하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신과 인생에 대해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로지 돈과 성공을 향한 욕망과 질주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돈과 세속적인 성공이 인생에서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나라에서 철학과 인문학, 고전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현대사회는 과학과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오의학, AI 등 첨단 과학이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선진국들은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옆에 철학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체계인 과학기술과 달리 철학은 사고방식이자 존재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은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집중합니다. 왜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질문은 논외로 하죠. 과학은 실용적이지만 방법론에만 집중하는 탓에 잘못되면 재앙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핵분열, 핵융합 에너지는 잘 쓰면 인류 최고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지만 핵무기나 방사능 유출이 되면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제어 불가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과학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철학입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의 일상 속에서도 철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것보다 왜 해야 하는지와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죠. 대학교 진학 시의 학과 선택, 평생 직업, 삶의 목표, 인간관계, 행복과 성공에 대한 고민 등은 과학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를 더 잘 알아가는 과정과 인생을 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만나는 큰 문제들은 자신만의 철학만 확고하다면 의외로 쉽게 풀 수 있다는 뜻이죠. 서울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에 재직했던 이혜정 교수는 낮은 학점을 받는 서울대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2학년, 3학년 재학생 중에 2학기 연속으로 평점 4.0을 넘긴 150명의 학생들이 어떻게 높은 점수를 받는지 그 방법을 발견하는 연구였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교수의 강의를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받아 적거나 심지어 강의를 통째로 녹취하기도 했습니다. 받아 적은 강의 내용은 완전히 외울 때까지 전체 다 암기하는 방식이었죠. 만일 본인의 생각과 교수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전적으로 교수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입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내 최고 대학의 우등생들이 교수를 뛰어넘어서 스스로의 분야를 개척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성적 높이는 방법에만 열중한다는 연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아시아에서도 10위권에 턱걸이하고 세계대학 순위에서는 30위 바뀐 이유가 그대로 드러난 셈이었습니다. 내가 왜 공부하는지,
목표는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은 생략한 채 성적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물안 개구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철학은 우리 인생의 뿌리요, 근본입니다. 올바른 인생 철학과 세계관이 인생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어떤 장애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철학이 이처럼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고리타분하고 실용성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난해한 개념과 학파를 읊어대는 그들만의 학문으로 오해해서입니다. 이 점에서는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철학을 하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철학은 삶의 영역에서 멈추지 말고 삶의 영역으로 넘어와야 비로소 그 가치가 있습니다. 철학은 나의 인생과 마음가짐에 영향을 주고 앞으로의 진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알아야 하고 세상을 알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한 작업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하고 해답을 찾는 것이죠. 애매모호한 개념들과 생각들을 정리하고 인생 문제들의 답을 하나씩 찾을 수 있다면 철학은 맡은 바 소명을 다한 것입니다. 과학과 기술이 즉흥적인 힐링 효과를 주는 스파에 비유할 수 있다면 철학은 오랜 시간 단련을 해야 비로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헬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의 근육을 키우려면 오랜 시간의 힘든 훈련 과정이 필요하지만 완성하면 그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만의 철학이 있는 사람은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어떤 장애와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오늘을 만든 노동운동가 전태일, 가난했지만 알렉산더 대왕조차 부러워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 인권운동을 하다 27년 동안 복역한 후에 남아공 대통령이 된 넬슨 만델라와 같은 인물들은 철학으로서의 삶을 삶으로 실천하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장애가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철학과 함께하며 만족스러운 해답을 찾는다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이상 정글북의 마인드 오프너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추천을 부탁드립니다.